맨유전이 끝나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팬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축구를 이끈 핵심 선수인 우리 손흥민 선수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손흥민의 미친 창의성을 자유롭게 펼치게 해준 숨은 주역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전술에서 새롭게 6번의 롤을 부여받은 미드필더 이브 비스마입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전술 변화를 통해 손흥민은 축구 도사로 변모시켰고 비스마는 심폐소생시켰습니다. 이 비스마가 콘테한테 심하게 치여서 혼수 상태였죠. 일단 영국 현지 반응부터가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무슨 퍼포먼스야? 난 아직 비스마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콘테는 자신의 끔찍한 결정을 설명하는 공개 편지를 써야 한다. 브라이튼 팬으로서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 행복하다. 콘테는 이 클럽에서 100km 이내에 있는 것도 금지되어야 해. 비스마는 팀을 위해 완벽하게 변신했어. 그와 메디슨 그리고 비카리오 등등 비스마의 변신된 모습에 기뻐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전술에서 다시금 짐승으로 변모한 비스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리고요. 또한 비스마의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손흥민 선수나 공격에 영향력을 가하는 선수가 아닌 6번 롤의 미드필더 분석입니다. 큰 관심을 가져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이기에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최근 제 영상들 성적이 꽤 좋아서 어리둥절합니다.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순간까지는 최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비스마를 이야기하려면 저번 시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콘테 감독의 축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콘테의 전술에서 손흥민만이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비스마마저도 똑바로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콘테는 자신의 전술에 선수가 맞춰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기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정형화된 전술은 선수가 가진 본연의 장점들이나 잠재성을 확 죽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전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을 통해 이런 콘테의 단점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엔지 감독마저도 윙어로 분류한 페리시치를 기어코 또 좌측 윙백으로 기용해 손흥민과 동선이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융통성 없는 전술에 손흥민이 안쪽으로 결국 밀려나오면서 선수 커리어 최초로 손흥민을 메잘라로 플레이했습니다. 손흥민의 장점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지. 비스마도 손흥민처럼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콘테의 커다란 희생양이었습니다. 비스마는 입단 당시만 해도 좋은 영입이라고 큰 환영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EPL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미드필더였고 토트넘은 기꺼이 410억이라는 거금을 브라이튼에게 쿨하게 지불했습니다. 오히려 이 이적료가 저렴하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죠. 허나 콘테 감독은 비스마를 벤치에 앉히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비스마를 출전시키더라도 3백 앞을 지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콘테가 다방면의 재능이 있는 비스마에게 자신의 전술에 맞추라며 족쇄를 채운 셈이죠. 비스마는 브라이튼 시절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미드필더였습니다.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짐승 같은 이빨로 물어뜯는 듯한 강력한 태클을 선사했던 선수입니다. 또한 거침없는 드리블 탈압박을 통한 전진 능력이 특장점이라 팀의 공격적인 빌드업에도 엄청난 보탬이 되던 선수였는데요. 아프리카 출신의 비스마는 들판의 짐승과도 같았고 실제로 브라이튼 팬들도 비스마에게 짐승이라는 애칭을 붙였을 정도입니다. 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를 시청하며 비스마의 플레이를 보고 감탄했는데요. 와, 저 선수 토트넘에 오면 대박이겠다 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콘테가 3선에 고정된 수비형 미드필더로 비스마의 역할을 제한시키는 모습에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족쇄에 달린 짐승이 뛰어다니지 못해 시무룩해진 것처럼 보였죠. 비스마의 플레이는 콘테의 아래에서 유달리 자신감이 없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격 축구 본능이 탑재된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 오자 비스마가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전에서 기지개를 피더니 맨유전에서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의 플레이를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스마를 브라이튼 시절의 짐승으로 변모시킨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 히트맵에 있습니다. 비스마의 맨유전 활동 범위가 찍힌 히트맵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비스마가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엔지 감독은 일단 비스마의 활동 반경에 제한을 푸는 선택을 했습니다. 덕분에 비스마가 브라이튼 전성기 시절처럼 경기장을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품목 기준 평점을 살펴봐도 비스마의 플레이는 훌륭했습니다. 8.5점을 받은 사르, 8.2점을 받은 손흥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7.8점을 부여받았는데요. 세부 스탯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비스마가 74회의 터치를 가져갔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토트넘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빌드업의 중심이 비스마였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지난 브랜드포드와의 개막전 패스 맵에서도 밝혀졌듯 토트넘의 빌드업은 비스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엔지 감독은 비스마를 토트넘 허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로 점찍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스마는 공격 지역 패스 4회를 기록하며 공격 빌드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태클은 5번 시도에 무려 4번을 성공, 걷어내기 3회, 헤더 클리어 3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6회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기여도가 컸습니다. 이제 경기 장면을 통해 비스마의 디테일한 플레이를 살펴보시면 재밌습니다. 일단 전반전 비스마의 수비 커버 장면입니다. 포스테코글루가 비스마의 활동 범위의 제한을 풀면서 선수의 역량이 살아났습니다. 맨유의 중앙 공격수로 출전한 래시포드에게 다이렉트 패스가 가는 상황인데요. 당시 비스마는 래시포드보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스마가 뒤늦게 커버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래시포드 입장에서는 사실상 볼을 잘 지키거나 돌아서는 동작만 해도 빌드업에서 위협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의 수비는 영리했고 운동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래시포드는 비스마가 자신의 등 뒤로 돌아가 수비를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통상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안전하게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커버를 하는 패턴을 쓰기 때문이죠. 때문에 래시포드가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는 이런 래시포드의 순간적인 동작에 바로 반응하며 왼발을 집어넣어 태클을 성공시킵니다. 이런 장면은 선수가 태클에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시도입니다. 자칫하다 태클이 실패에 제껴지면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시도하는 태클이기에 비스마의 고유 기량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볼 탈취가 토트넘 전술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스마가 탈취한 볼이 곧바로 로메로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전방에 있는 손흥민을 확인했고 다이렉트 침투 패스를 연결시켜줬죠. 비스마의 역할의 중요성이 느껴지시나요? 비스마의 넓은 수비 커버 범위와 볼 탈취 능력이 앞으로 손흥민의 장점을 이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의 역습 능력을 이용하면 할수록 토트넘의 득점 기회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역습 전개를 바란히 잘 예측해서 망정이지 손흥민의 위협적인 루트였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부여한 넓은 수비 반경은 비스마를 전성기 박지성으로 만든 장면도 있었습니다. 고삐 풀린 비스마는 마치 박지성 선수가 보여줬었던 1대 다수의 압박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중앙 센터 서클 주변에서 맨유의 래시포드와 마운트가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비스마는 여기서 볼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이는데요. 마운트를 마크했다, 다시 래시포드를 압박했다가 또다시 마운트에게 가는 볼에 다가가 결국 패스를 끊어냅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 압박 능력 진짜 엄청났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엔지 감독은 비스마의 플레이가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6번의 역할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최근 빅클럽들은 수비 커버 범위가 넓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수비 성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격 빌드업에 선수 한 명을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맨시티는 로드리라는 완벽한 미드필더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죠. 또한 아스날이 1,800억에 라이스를 영입하고 첼시가 카이세도의 이적료에 거의 2,000억을 태운 이유도 이들의 수비 커버 범위가 넓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에 손흥민이 패스 미스로 볼 소유권을 넘겨준 상황도 비스마의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보여줍니다. 비스마는 손흥민의 패스 미스에 당황하지 않고 패스 루트를 차단해 다시 손흥민에게 볼을 되돌려 주었죠. 비스마의 넓은 시야와 패스를 읽는 능력이 압권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비스마에게 밥 한번 사야겠네요. 맨유전에서 비스마는 결정적인 태클 성공과 수비 차단을 보여주며 경기장에서 영향력을 넓혔던 게 사실입니다. 콘테의 족쇄는 비스마의 공격 능력도 제한했었습니다. 비스마는 후반전 레알 마드리드 주전이었던 브라질의 카세미르를 그냥 바보로 만들었는데요. 비스마의 드리블은 카세미르를 완전히 속였고 비스마는 박스 안에서 슈팅까지 날렸습니다. 비스마는 강한 슈팅도 장점이어서 중거리 슈팅도 능해 앞으로 득점도 충분히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결정적인 득점 찬스였던 후반전 슈팅 장면의 시작도 비스마였습니다. 비스마는 창의성 있는 백힐 패스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했죠.
아예 대부분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이런 패스 잘 못합니다. 아쉽게 손흥민이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비수마와 손흥민의 득점 연계가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결론입니다. 비수마는 짐승처럼 풀어놓으면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자랑한다. 그리고 비수마를 짐승처럼 풀어놓으면 공격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시킨다. 앞으로 비수마가 이 자리에서 적응해 가는 게 엔지 감독의 전술에서 중요합니다. 완벽 부합한다면 토트넘의 공격력이 더 강력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엔지가 셀틱 시절처럼 4-3-3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습이 강력한 EPL 팀들을 상대로 수비적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메디슨 같은 유형을 반대편에 한 명 더 써야 포스테코글루의 본연의 공격 전술이 나옵니다. 개막전에도 수비 커버에 장점이 있는 스킵이 나왔고 맨유전에서도 육각형 미드필더이지만 아직 스타일이 확립되지 않은 사르가 출전했던 겁니다. 비수마가 더 안정감을 더해주면서 앞으로도 미친 활약을 펼친다면 엔지의 선택은 더 공격적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스 마스터를 영입하거나 로셀소나 벤탄쿠르 같은 기존 자원들이 엔지의 4-3-3에서 메디슨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서 빛나며 여러분들의 새벽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수마에게 과부하가 걸릴 만한 일입니다. 헌데 경기마다 발전하는 비수마의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엔지의 본연의 전술을 완벽하게 소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적 시장에서 가장 비싼 포지션으로 급부상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비수마의 올 시즌 부활은 새로운 영입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비수마의 짐승 같은 플레이가 토트넘의 공격 축구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축구영이었습니다.